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.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창풀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펜션 사업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부제로는 펜션 창업의 본질. 실제로 제가 지금 펜션을 짓고 있거든요. 한옥으로 짓고 있습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풀 카페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. 현재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골에 한옥 스테이를 짓고 있어요. 그리고 그곳에서 초보 창업자들의 창업 샘플이 될 스테이 사업 1호점을 제가 오픈을 할 거고요. 근데 왜 갑자기 시골에 가서 스테이 사업을 하냐, 이거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펜션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또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숙박업의 최고봉, 호텔이 있죠. 만약에 신라 호텔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. 신라 호텔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 최고 호텔이죠. 근데 그 신라 호텔은 요즘 수익이 예전보다는 별로입니다. 왜? 왜냐면 고객들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.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를 놀러 간다고 치면은 일단 호텔을 잘 골라서 가죠. 에어텔 하면 호텔은 고르고 무슨 비행기 타고 이렇게 골라서 가서 자유여행을 한다든지 이러잖아요. 근데 그 호텔 밖으로 나가면은 막 슬럼화된 곳도 있고 위험하고 빈곤지대, 우범지대로 바뀌는 곳들도 많죠. 그래서 해변에 호핑 투어 정도 가는 거 아니면 호텔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고, 조식도 호텔에서 먹고 수영장에서 놀고 그야말로 호텔 위주의 여행을 하죠. 우리나라를 찾던 외국인들도 그런 패턴으로 호텔을 찾았죠.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? 우리나라는 도심 속에 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. 조식을 먹어야 될 조식 맛집도 수두룩하고, 그런 정보도 유튜브에 막 넘치잖아요. 막 인스타그램만 봐도 막 진짜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들, 핫플레이스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. 인스타그램 그 동네 가야 될 핫플레이스를 즐비하고, 저녁에 술집 정말 이쁜데 핫한 데 많고, 먹고 싶은 것, 걷고 싶은 곳, 이런 것들도 많죠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비싼 호텔을 투숙하는 것보다 호텔급인데 약간 세미 호텔 이런 데를 찾는 겁니다. 숙박의 기능에 더 치중을 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찾는 거죠. 그래서 요즘은 신라 호텔 수익보다도 신라 스테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그 스테이 수익이 훨씬 더 크고 현금 흐름도 더 좋다고 합니다. 호텔보다 지금 스테이로 바뀐 거죠. 스테이는 언뜻 보면 좀 모텔에 가깝죠. 도심형, 도심의 그 접근성이 좋은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호텔 자체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라 스테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를 자리 잡은 그곳을 기점으로 그 중심으로 갈 곳이 엄청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. 한마디로 숙박업의 본질이 그냥 잠을 단순히 잔다? 이것뿐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한다.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땐 경험적 숙박업, 이게 바로 그 신라 스테이 창업의 그 신라 스테이 호텔 사업의 본질인 거죠. 만약에 홍대에 있는 신라 스테이라고 쳐보자고요. 그러면 그곳에서 그 고객들이 신라 스테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숙박 시설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신라 스테이 반경 1km에 있는 그 모든 밥집, 술집, 공연장 이런 것들이 다 그 신라 스테이가 파는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죠. 그러면 과거에 호텔을 1박으로다가 100만 원 쓰던 거를 스테이 1박으로 한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숙박 잡고 밥, 술, 여행거리, 걸을거리, 놀거리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하면서 나머지 80만 원을 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스토리 있고 의미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뷰를 좋아해요. 외국 사람들도 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뷰에 환장합니다. 그거는 건축 양식들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. 서양은 건물 위주입니다. 뭔가 막 첨탑처럼 높고 뾰족하고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높잖아요. 엄청 높고 건축물 자체가 아름답고 경이롭고 그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문화죠. 근데 우리나라는 뷰 위주예요. 아무리 못 사는 농민 소장농이더라도 자기 앞마당이 있습니다. 앞마당에는 꽃이 있고 이쁜 담벼락이 있고 평상도 있고 방에서 창문을 열면은 누구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들에 창문들이 많고 외국에는 창문이 없어요.
그 공간을 바라보며 즐기는 유전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 건축 양식이 뭐 우리나라는 뭐 목조 건축이 많고 막 한옥을 짓는 문화고, 외국은 돌로다가 짓는 문화니까 뭐 창문을 내기가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에 제가 예전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곳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을 살았거든요. 그러면서 몇 년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거는 거의 동네 전체가 천혜의 뷰 플레이스예요. 어디든지 뷰가 좋아. 어딜 가나 볼만한 게 많아요. 딴 데 가면 그 해변만으로도 스타가 되는 건데, 그런 해변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고 뒤에 뭐 설악산 뷰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그 안에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. 차가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다가 15km가 걸린대. 근데 차로 이동하면 15분밖에 안 걸려. 거기다 맛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산지에서 자라고 키운 애들로다 음식을 했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. 횟감도 이게 다 자연산이에요. 그 허영만의 백반기행 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허 선생님이 가시는 곳도 강원도 고성에만 3번을 갈 정도로 맛집이 많아요. 원재료가 신선하기 때문이죠. 해수욕장 해변만 해도 막 10개가 넘어가고 그 해변마다 즐비한 카페나 밥집들 정말 많고 힙하게 서핑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 주변들은 또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술집들도 많죠. 그 모든 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어디서 어떻게 즐기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. 횟집을 가더라도 이거 어디 가야 돼? 카페를 가더라도 수산시장 가더라도 하다못해 짜장면을 시켜 먹더라도 고기를 사더라도 어디 정류점을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이걸 잘 모르죠. 그걸 하나하나 시간 들여서 다 찾았다고 해도 여길 갔다가 절로 갔다가 절로 가고 그 동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딜 갔다가 어디로 가고 어디를 들려서 어떻게 오는 게 그런 코스를 잡는 건 더더욱 어렵죠. 시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. 시성비. 시간 대비 성능이 좋다 뭐 이런 거죠.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면은 시성비라는 거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해줘서 내 시간을 아꼈다 이런 뜻이에요. 요즘 막 그 남녀간에 만나는 플랫폼들 되게 많잖아요. 그 데이트 플랫폼들. 근데 요즘은 그 플랫폼에서 중매쟁이들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. 수많은 여자, 남자들이 다 있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면 이건 아니다 싶고 그 사람들 만난다고 쓰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차라리 그거를 매칭해 줄 만한 신뢰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. 그 중간에서 그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이 즐길 거리를 가장 최적으로 제안하고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사람. 여행으로 따지면 그 현지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. 그 현지인이 그 동네를 제일 잘합니다. 그렇다고 그 현지인이 그냥 동네 그냥 그 농사 짓는 뭐 할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. 직접 그곳에서 즐길 줄 아는 현지인의 얘기라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. 그 한옥 스테이를 오게 되면 제가 수년 동안 고성을 다니면서 즐기고 놀던 그런 먹고 느꼈던 곳들을 코스로 나열하고 우리 스테이에 오는 고객들에게 내가 느꼈던 최고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담아 놓는 거죠. 나처럼만 놀고 가면 당신들도 진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. 풀지기처럼 놀아봐. 내가 갔던 곳 다 소개해줄게. 이게 바로 제가 하려고 하는 스테이 사업의 본질입니다. 이렇게 즐기고 놀고 펜션으로 올 때는 뭐 수산시장을 들려서 정육점을 들려서 고성이 주산지인 뭐 가리비와 성게도 진짜 왕창 먹으면서도 싸게 먹을 수 있고 뭐 그날 잡은 자연산 회도 10만 원도 안 들이는 가격으로도 온 가족이 푸짐하게 먹고 고성에서 유명한 뭐 국산소 칡소도 먹을 수가 있고 그 스테이에서 고성 최고의 특산물로다 단 바베큐 파티도 하고 한옥에서 편안하게 자고 피톤치드 뿜뿜 일어나니까 거기서 명상도 하고 차도 마시고 노천통에서 목욕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런 해변이나 이런 뷰 이런 데를 다 즐기면서 결국 잘 때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다 가십시오. 이런 느낌의 스테이 사업인 거죠. 결국에는 제가 하려고 하는 펜션 창업의 본질은 단순히 이 숙박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강원도 고성이라고 하는 곳들을 전체를 팔아먹는 사업이 이 스테이 사업인 겁니다. 앞으로 사람들의 그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좀 고도화되고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잖아요. 하지만 그 반대로 이 정신이 쉬어야 되는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일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워케이션, 워캉스 이런 생각으로다가 곳 자체가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아가게 되는 이런 문화가 되잖아요. 앞으로 펜션 사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 공간을 제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각광을 받는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.
저는 이 창업의 형태가 초보 창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먼저 그곳에서 먼저 초보지만 한옥도 처음이고 펜션도 처음이에요. 초보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이런 창업도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상 창표직이었습니다.